예, 36강, 3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장은 제목이 미명입니다. 음미할 미, 작을 미자, 밝은 명자인데, 그러니까 음미한 밝음, 이 뜻입니다, 이게, 36장은. 그런데 이거는 이 본문 내용 속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끌고 온 겁니다, 이게. 본문 단어 속에. 그런데 이게 왜 끌고 왔냐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이 도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는 이렇게 평행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파도를 타고 있다는 거죠. 도는. 이게 도의 모습이죠. 이 도가 파도를 타는 것은 결국은 이 파장인데, 이 파장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파장이 없는 게 없어요. 양자의 세계부터 시작해가 아까 다시 우주의 모습까지, 한 사람의 모습, 한 인생의 모습, 모든 것은 이 파장이에요, 파장. 그런데 이 파장을 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하고 내려오는 기운의 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도의 모습이니까. 이러한 도의 모습에 이 터닝포인트, 경계점 같은 거 있는데, 이래. 올라갔다 그 위에다 내려와야 되고, 또 내려가는 그 위에다 올라가는데, 이 양면의 경계점인데, 이게 보면은, 이거 접으려면 먼저 펴야 되고, 또 약하게 하면은 점점 되면 강하게 되고, 강한 것은 또 약하게 되고, 모든 게 때가 되면 펴졌다 다시 일어났다 가는 거고, 뼈를 탈다는데, 뼈기도 하고, 반면 주기도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삶에서 도가 작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장은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추석가들이 추석을 별로 안 했어, 이 장은. 딱 느끼는 게 있죠, 바로. 왜 그런지. 이거는 거의 법가나 이 병가 쪽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죠. 벽가나 병가 쪽에서 하는 철학들. 특히 한비자나 손자병법 같은데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많이 펴죠. 적과의 싸움에서 일부러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 강한 걸 갖다가, 끊임없이 자기를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하면서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공격하는 거든지, 전 병법 아니에요. 이게, 흡자랑 거두릅자인데, 이렇게 흡하는 건데, 숨 들여서 거두는 건데, 이렇게 자꾸 거둬들인다는 것은 전쟁하면서, 도망가면서 자꾸 줄여가는 거죠. 뭐, 이렇게, 작은 흔적을 줄여가다가 마지막 순간 약한 자 결정적으로 딱 치고 펼쳐나가지고 이기고 하는 것들. 병법에서. 이 많잖아요, 이게. 전쟁에서. 일부러 도망가면서 자꾸 소출 줄이고 말이야. 불 때는 흔적 줄여가면서 좀 줄여다가 상대가 약하는 거죠. 아, 이게 다 망해가는구나 할 때 결정적으로 치고나 이기는 거죠. 약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약한 것처럼 모두 약한 거 하다 결정선에 탁들이 강하고, 피하는 것도 막 허물어가는 차는데 어느 순간에 탁이 나고, 빼앗는데 역시 그것도 끊임없이 상대가 줘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완전히 기운을 갖다가 타는 걸 결정적인 순간에 다 빼앗아 먹는 거죠.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굉장히 병법에서 많이 쓰던 원리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이기동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틀림없이 옛날에 한비자나 손자병법에서 끌어온 것 같고 했는 게 이기동 선생님도 썼어요.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쯤 됐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 병가 쪽에 글이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예정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후에 주석가들이 별로 해석을 잘 안 했다는 거죠. 너무 노자철하고 잘 안 맞다는 거예요, 논리가.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현상들이 세 개인데, 이러한 두 개의 가운데 점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 같은 거지, 이렇게. 터닝 포인트. 지난번 카프라는 현대 철학이 터닝 포인트 시대할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미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도을 김영욱 선생 같은 경우는 밑자를 어둡고 밝음이다. 이게 양쪽 대비되니까. 그쵸? 이거 어두울 밑자, 어둡고 밝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벽의 어둠이다. 새벽 어둠.
새벽에 막 미명. 그때는 이미지 안 쓴대, 실은. 그 새벽 어둠이래. 그렇게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 때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생각의 기운이 바뀌어가는 요 터닝 포인트 같은, 요 자리가 미명의 자리가 아닌가. 그게 바로 음미한 발금인데, 요 경계점인데, 요걸 아는 사람이 뭐냐면, 결국은 도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도의 흐름을. 이거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카프라 같은 사람은 현대 물리학자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시대가 흘러가서 극단적인 어떤 물질 문화 시대가 되니까 정신 문화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 물리학과 전환의 시대를 가지고 바로 오늘날의 사상이 전환의 시대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카프라의 이 철학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현대 굉장히 많은 사람 논리를 펴요. 현대는 물질 문화 시대에서 정신 문화 시대로 다시 전환의 시대가 됐다. 터닝 포인트가 지금 가고 있다. 그래, 이런 시대에서 필요한 정신 문화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영성주의라, 유발 하라리 비슷한 이런 분들은 영성주의라 하는 거죠. 인간 속에는 이 물질 세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 자체가 행복할 수 없다. 영성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거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 미명의 세계는 바로 터닝 포인트, 이걸 아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이거 해석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여러 선생님들이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는 연못을 벗어날 수 못해요. 그럼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 전체의 미명의 경지를 아는, 경계점을 아는 지도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 달라지죠. 이런 경지를 아는 지도자. 이런 경지가 아는 지도자는 나라의 이익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이익은 다양하죠. 정치, 경제, 사회부터인데, 그런 이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아. 왜? 고기가 물에 살더라도, 연못에 살더라도 그 연못이 내인데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모를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는 끊임없이 국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정치 철학과 여지가 행동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순간에 뭐냐면은 내가 잘났다고 하고 과시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권력에 힘이 생기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게 도와주는데, 이 지도자 입장에서 정말 잘 도와주고 있는데, 그 도와주고 있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 모든 도구들을, 방법들을, 도구는 방법도 되겠죠. 모든 도구들, 방법들을, 이 도구, 방법들을 백성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야. 백성들한테 그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임금 때 개강가를 보러는 농부 같은 거죠.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되는 거죠. 노자가 바라보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정치를 했을 때, 그 정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로 본 거죠. 바로 요한계시와 똑같은 거죠. 그러려면 이걸 하게 되면, 지도자가 만약에 내가 나를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데를 해서 자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보인다. 이 광고인데, 자기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만큼의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권력 집착. 그러면은 노자가 바라보는 정치 철학에서 근본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맞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이 앞에 이거하고 맞다는 거죠. 고기가 연못에 있더라도 연못을 벗어나지 않다도 그 연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물이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 때도 이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 최고 지도자죠. 그게 바로 이 36자 미명의 세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 양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정치를 해주면 바로 고기가 연못에 살듯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서도 개양가의 농부처럼 누가 지금 정치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36장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경에 계속 가서 지도자의 모습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정치 철학이. 정치 철학이.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서 노자 철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병가조나 법가 쪽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욕장 띄우고 흡지, 필고 띄우고 장지라. 장차 이 흡자는 거둬들일 허, 이을러, 뭐 날개다 있는데 줄을 입다. 그러니까 이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게. 장차 내가 줄이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은 반드시 진실로 펴고 위해서, 펼장자.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전쟁이 나가지고 상대하고 분리할 때는 도망가면서 이렇게 밥솥 같은 거 좀 줄이잖아요. 전부 다. 자꾸 줄여가 상대한테 그걸 갖다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약해 가나 보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습격이가 이기는 거지. 펴는 게, 딱 펴는 게, 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치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욕장 띄우고 약지, 필고 띄우고 강지라. 장차 약하고자 하는 것, 내가 아주 약하게 부족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로 강할 때를 기다려, 강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하게 하는 것처럼 것은 어떤 결정적인 시간 치고 나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또 욕장 띄우고 폐지, 필고 띄우고 흠지라. 반드시, 자, 장차 하고자 할 때니까 뭔가 이렇게 피하고자, 망해가는 거죠. 피하다는 것은 망해가는 거죠. 피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망해서 포획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진실로 흥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흥하게 탁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야, 바로 그게. 욕장 띄우고 탈지, 필고 띄우고 여지라. 장차 빼앗고자 하는 거, 빼앗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로 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한테 주면서 그 사람한테 경계심을 갖다가 놓게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즘 일반 사람도 많이 베풀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쉽잖아요. 이 물질대로. 끊임없이 상대한테 베푸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얻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시위 띄우고 미명, 유약 띄우고 성 띄우고 강강이라. 이것을 일러 미명한다. 이런 이치, 이 네 가지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을 일러 가지고 미명을 한다는 거야. 그 미명을 했지만 아까 두 개의 기운의 가운데 경계점이죠.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 그래서 경계점. 그걸 알면 양쪽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경계점 알면. 그래서 바로 이게 해안이 열린 거지. 바로 이게. 미명은 해안이 열린 상태, 해안이 열리면 딱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노자적 사고에서는 도를 깨달은 사람 거의 바보. 이루성을 했지만도 이 우가 되고 우가 바보. 알아도 모르고 안 모르고 우이. 어려서 웃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하다 간 사람 중에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했다고, 저인데 와서. 그분 이름 우고야. 이가 그때 그분 했는데, 우고해. 그러니까 이 노자적인 입장에서는 득도한 경지가 거의 어리석을자예요. 수절, 졸하다 그렇게 하고. 어리석을자. 뻔히 알면서도 안 넘어가주는 거 이렇게. 이 정도다. 이런 경지를 아니까. 양쪽에. 바로 경계. 그러니까 미명이 되는 거죠. 음력이 밝으니까 아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람 유약하면 유약성 강강은 노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노자는 강을 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를 줘요. 유를 아주 유하고 부드러우면 그거는 바로 강하고 굳센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다이아몬드 세공을 갖다가 뭘까 하시냐 아죠? 다이아몬드 세공은? 물이죠. 그래. 다이아몬드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 다이아몬드 세공이 물러가는 그 아주 부드러운 까지 그 제일 강한 다이아몬드 세공하잖아요. 자, 그래서 띄우고 불가 띄우고 타로 띄우고 연, 국지 띄우고 이기 띄우고 불가 띄우고 시 띄우고 이 띄우고 신. 거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불가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 이기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정말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이 설명하시는 것은 보니까 그 비밀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 기간가, 노임금 때 기간가처럼 고기가 물에 살더라도 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듯이, 또 그리고 그 벗어나면 못 살듯이 사람도 한 지역에 살았을 때 뛰어난 지도자가 정치하게 되면, 정치하면은 그 나라가 태평했을 때, 그럴 때 국가를 이롭게 하는 그런 한 도구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36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스케일이 지금 도경에서 스케일 나가서 노자가 추구하는 세계는 끊임없이 무의지치인데, 노자의 정치는 무의지치. 무의 다스는. 그러니까 무불치라. 앞에 나왔었죠, 무불치라. 무의를 하면 다스리지 않으면 없다, 무불치. 이거 말하거든, 노자 상향이야. 이런 경제가 바로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 앞으로 37장에 마무리 됐을 때 뭐냐, 그게 위정편이에요, 위정편. 정사를 하는 거죠. 정치를 다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도경이 다음 주로 하겠지만도 바로 이런 어떤 미명의 상태에서 경계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다스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양극 사이에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무한히 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지도자는 그걸 통해서 자기 과시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최고답고 본 게 바로 36장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간 36장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